2022년 4월 25일 월요일 빠밤. 오늘의 읽기 제목, 나는 떨어지는 건 걱정 안 해, 어디서 살지만 고민해. 오늘 이런 주제로 얘기해볼 거고, 목소리 다 나왔어. 예, 이비인후과 여기 잘 듣네. 그럼 오늘도 나스닥 선물 요거 차트로 한번 봐볼게. 그러니까 캔들 하나 더 띄워줘가지고 이걸로 오늘도 한번 보는 거고, 일단 금요일 장 어떻게 끝나는지 다시 좀 확인을 해보자. 보면은 0.786 라인 결국엔 깨고 내려오면서 장 마감을 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 아래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으면서 다들 걱정되고 불안한 마음 이만저만이 아닐 거야. 그래서 나는 일단 저번 주에 커뮤니티 얘기했던 대로 나스닥 선물지수 기준 0.786 라인인 13,440.25, 그리고 QQQ 기준으로는 328.78달러, 여기서 이제 이 매수 구간에서의 매수는 끝냈어. 근데 사실 요 구간에서 다 실어야지 할 만큼 다 실지는 않았고, 쌍바닥을 예상을 해가지고 조금 남겨놓긴 했었거든. 그래서 그만큼은 조금 아껴놓긴 했는데, 일단은 0.786 라인 요걸 깨고 내려오면서 이제 1라인 가까이까지는 내려올 것 같고, 그 전에 지지받을 수 있는 게 피치포크 추세선까지 지지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12,942.5에서 13,070 요즘까지는 내려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대응을 해볼까? 아니면은 그냥 원래 내가 피보나치를 세워놓은 이 시드 그냥 조금 더 아껴놨다가 1.414에서 1.272 구간인 12,309.75 그리고 11,979.5 요 사이에서 대응을 해볼까? 요게 지금 제일 고민이야. 그럼 보조지표들이 어떻게 보여주고 있나 그거 한번 볼게. 일단 이평선 보면은 아래쪽으로 지금 장기 이평선 하나 지나가고 있는 거는 보이고, 그럼 스토캐스틱 장기 첫 봉우리 만들고 그냥 침체까지 쭉 내려와 있는 모습 보여지고, 중기 스토캐스틱은 옆으로 늘어지기 시작했어. 위로 올라올 줄 알았는데 늘어지고 있고, 단기 스토캐스틱은 일단 첫 봉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첫 바닥 만들고 이제 두 번째 바닥 만들러 가고, 단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쭉 진행 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중기 늘어지고 장기 침체까지 지금 내려온 게 너무너무 불안해. 이어서 MACD 한번 볼게. MACD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더 안 좋네. 중기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에 중기 MACD 같은 경우에 이제 저점 낮추는 모습, 바닥 저점을 낮추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단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저점을 낮추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거 흐름 안 좋은데 라고 생각이 들고, RSI 같은 경우에도 50 위로 올라와줬으면 하고 바랬는데 더 떨어졌어. 보조지표를 쭉 보니까 사실 이전에 찝찝하긴 한데 그래도 요런 거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했던 그 움직임을 전부 깨버렸어.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새로 그려가는 움직임으로 이제 긍정적인 흐름을 다시 만들어가는 거를 기대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다시 차트로 돌아와 보면 지금 데드캣이 진행 중인데, 얘를 짧게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볼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요 정도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길게 그려본다 라고 하면은 요 정도 이렇게 예상해볼 수 있을 것 같아. 크게 차이는 안 나는 것 같고, 대략 요 정도까지 하락폭이 예상이 된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나는 고민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겠지? 쌍바닥쯤에서 매수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12,942.5에서 13,070 요 구간에서 이제 0.786 구간에서 안 사고 남겨놨던 시드를 더 넣을 것인가? 아니면 요 시드 마저 남겨놨다가 1.272, 1.414 구간인 11,979.5에서 12,309.75 요 구간에서 시드를 더 넣을 것인가? 요거를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나는 결심했어. 나 같은 경우에는 0.618 라인에서 찌끔찌끔 모아가고 있었고, 그리고 금요일에 0.786까지 시원하게 내려오는 걸 보면서 커뮤니티에 이제 올리면서 나는 여기서 이제 잘 대응을 했고, 그러면서 쌍바닥을 염두에 두고 조금 시드를 남겨놨던 거 요거를 지금 어디다가 이제 더 붙여줄까 요거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 0.786 라인 요 구간이랑 쌍바닥이라고 예상되는 여기랑 나는 가격 차이가 크게 난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리고 조금 더 리스크 관리를 좀 더 든든하게 하고 싶어서 그냥 1.272, 1.414 요 구간까지 내려올 때까지 좀 더 기다려볼 생각이야. 요 구간은 12,309.75에서 11,979.5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는 요 정도 수치인 거고, 그런데 나한테 기회를 안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 일단 내 대응 계획은 차트에 표시해보자면 이제 여기를 이제 계획을 잡고 있는 건데, 여기까지 오지 않고 일단
이때까지 차트가 움직인 걸 보니까 빨간색 피치포크 채널 얘를 되게 의미있게 쓰고 있거든. 여기서 또 저항 한번 받고 여기서 또 지지받았다가 다시 내려가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다가 데드캣을 봤을 때도 여기 빨간색 채널 요 하단까지 내려오네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까지만 내려왔다가 이제 또 지지받아서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내 대응 계획까지는 기회를 안 주고 그냥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정말로 요번에도 피치포크 요 추세 빨간 채널 이 추세를 잘 써먹는다 라고 하면은 이 다음부터는 얘를 메인 채널로 해서 보면은 될 것 같다는 판단도 들어. 이때까지는 내가 저번 영상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었지만은 노란 채널 요거를 메인으로 보고 있었는데 일단은 하나는 깨졌던 여기는 깨졌고 이후에 그럼 확장해서 여기까지 요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번에 빨간 채널 요거 추세를 잘 써준다 라고 생각한 그런 움직임을 보인다? 라고 하면은 빨간 채널을 메인 채널로 생각하고 대응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 피치포크 채널로 대응해보고 싶은 사람들은 이렇게 대응해봐도 될 것 같아가지고 그리는 거 한 번 더 보여줄게. 1월 24일 이렇게 맞춰가지고 그려놓은 거고 이거 라인은 어떻게 확장을 했냐라고 하면 0.5, 0.75, 1.5, 1.75 라인 이렇게 확장해서 0.5랑 1.5는 얇게 0.75, 1.75는 두껍게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서 짠 이렇게 그려질 거야. 만약에 친구들 중에 난 0.618, 0.786에서 대응 못했어, 잤어, 뭐 현생사느라 바빴어, 아니면 나 현금 비중이 많아서 어디서 들어갈까 고민 중이야 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피치포크 이렇게 그려가지고 요 추세 하단이라든지 아니면은 쌍바닥 요쯤에서 구매해보는 것도 괜찮은 대응 전략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 근데 만약에 피보나치로 지금 계속 대응을 하고 있는 친구라고 하면은 또 피치포크에서 또 대응하고 피보나치에서 또 대응하고 하다 보면 시드 금방 바닥나니까 잘 선택해가지고 비중 조절 잘 해가야 된다 라는 얘기 꼭 해주고 싶어. 지금 내가 여기서 대응할 만하다 라고 얘기했던 거는 0.618, 0.786랑 여기서 대응 안 한 친구들만, 여기서 대응한 친구들은 아니야. 여기 지금은 0.786 아래 빈 공간이니까 대응하지 말고, 알았지? 놓친 사람들만 저기 대신 그럼 여기서 잡아봐야겠다 라고 계획을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오늘 차트는 여기까지만 볼게. 뭐 불즈나 SOXL 뭐 TQQQ 이런 거 전부 다 그냥 나스닥 선물지수 상에서 이렇게 기준 잡았으면 가격이 요 구간에 오면은 그때 그냥 다 같이 타이밍 맞춰서 대응해주는 게 제일 좋은 전략 같거든 지금은. 그래서 차트 따로따로 종목별로 안 보고 그냥 나스닥 지수 요것만 보고 갈게. 그리고 대응 구간에 왔다고 해가지고 불주 빵구 같이 들어가고 뭐 TQQQ 티끌 같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어. 종목 하나는 불주랑 빵구 둘 중에 하나는 백업 계획으로 빼놓고 TQQQ랑 티끌 중에 하나는 백업 계획으로 빼놓고 그랬으면 좋겠어. 요 얘기도 계속 해오던 건데 요새 좀 안 했던 것 같아서 한 번 더 얘기해봤어. 그리고 지금 내가 말한 백업 계획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 내가 TQQQ를 들고 있었는데 물려가지고 이제 물타도 티도 안 나.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무빙이 비슷한 TECL 티클을 그래 얘도 저점이니까 여기서부터 잡아서 티클의 수익으로 TQ의 손해를 상쇄해 나간다. 요런 전략을 백업 계획이라고 나는 표현을 하거든. 그래서 그리고 요거 두 개 이제 같이 들고 갈 때는 내가 얘를 왜 들고 있는가 요거를 까먹지 말고 목표를 확실하게 들고 나가야지 이제 비중 조절 잘해서 상승시켜 나갈 수 있겠다. 이 얘기 또 한번 남겨봐. 아무튼 그러니까 같이 잡지 마. 그리고 내가 항상 강조하는 비상금, 캐시, 여유 요 얘기는 진짜 이런 상황들 때문에 필요한 거거든. 내가 예상했던 반등 포인트 0.786 라인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나를 좀 의연하게 만들어줘. 그래? 그럼 이 다음에는 어디서 대처해보지? 하고 얘기 매일매일 계속 했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거긴 한데 내가 현금이 만약에 100이 있다 라고 치면 70만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것만 가지고 운용을 하고 30은 비상금을 이렇게 숨겨놔. 그리고 비상시에 진짜 이 30이 나를 살려주는 돈이 될 수 있거든. 그리고 내가 사실 현금 비중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개인차가 심하고 뭐 이거까지 몇 퍼센트를 넣어 이런 얘기는 좀 선 넘는 얘기인 것 같았고 얘기를 안 했는데 자꾸 여기서 다 썼어 어떡하지 이런 댓글이 너무 많아가지고 비상금 30은 남겨놨다가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할게. 30은 남겨놨다가 30이든 40이든 남겨놨다가 1.272, 1.414 요 구간에서 15%가 됐든 20%가 됐든 그 반을 쓰고 그리고 그 다음에 1.786에서 1.618 구간 여기서 이제 15%든 20%든 또 그렇게 반을 쪼개줬어. 내가 이렇게까지 진짜 얘기 안 하거든? 근데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딱 얘기한다. 비상금 남겨놓고 비상금 대응해야 될 구간은 여기야. 1.4에서 1.272 그리고 1.78에서 1.618 여기 위에서 남겨놓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차트도 이제 좀 무섭게 생기고 해가지고 보니까 너무너무 겁을 먹은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 증시가 오를지 내릴지 이거는 내가 걱정하는 게 아니고 나의 가장 큰 고민은 이제 어디서 대응을 할까? 이게 제일 고민이거든. 얘를 쌍바닥에서도 잡을지 아니면 1.27, 1.414 아니면 피치포크 하단? 어디서 잡지? 나는 이게 제일 고민이거든. 지금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우상향을 믿고 투자를 하고 있긴 하지만 미국 무조건 우상향 하니까 그냥 돈 생길 때마다 무조건 모아가세요. 뭐 주가가 어디든 이 주가 다시 안 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무지성 매수는 엄청 싫어하거든. 그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길이 있다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지금 해야 될 일은 오늘 내일 증시가 떨어질까? 올라갈까? 요거를 걱정하기보다는 그냥 어디서 어떻게 사야 좀 더 좋은 가격에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내줄 거고 감정 소모도 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런 의미에서 댓글들을 쭉 오늘 달리는 거 얘기들 들으면서 사실 하고 싶었던 말이 늘 하는 말이랑 같긴 한데 아무 데서나 사지 말자. 그리고 최대한 좋은 가격에 사자. 반등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사자. 빈 공간에서도 매매하지 말자. 분할 매수 좀 하자. 비상금 좀 가지고 있자. 레버리지 거래하면서 기대 수익만큼 그만큼의 손실도 날 수 있다라는 거를 제대로 알자.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적어도 내 영상을 봐준 친구들은 나보다는 잘했으면 내 이상은 잘했으면 그런 마음이 들어서야. 사실 주식 투자 쭉 해오면서 고점에서 터무니없는 고점에서 물린다거나 아니면은 뭐 한 해 수익률이 마이너스 난 적은 없었거든. 늘 조금이라도 플러스가 돼 좀 낫지. 그러니까는 나보다는 다들 잘했으면 하는 마음이 커. 그냥 막 수익 보고 자기 기준 없이 이렇게 들어갔다가 포모에 올라탔다가 패닉에 팔아버리고 이런 움직임 말고 그냥 내 기준 안에서 좀 마음 편안하게 차트를 보고 내 계획 아니구만 그러면은 요 안에서도 나는 어디서 대처를 하는 게 좀 좋겠군 이런 고민들을 같이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봤고 그래서 이어서 얘기해보자면 오를지 내릴지 예상해보는 건 분명히 도움되고 이제 경험치는 되겠지. 보는 눈이 생기고 근데 이거를 딱 맞춘다라는 거는 또 다른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인정을 했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맞추는 건 또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플랜 B, 플랜 C 이런 게 필요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 누구나 저항선에서 여기 저항선이니까 여기서 오늘 하락이 있을 겁니다. 누구나 이 정도는 맞출 수는 있지만 얼마나 하락할지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건데 그걸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나 역시 일정 부분은 그냥 항상 들고 있거든. 얼마나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전략을 짜는 건 더 큰 경험치와 도움이 될 거야. 길었던 이야기에 마무리 지어보자면 일단 지금은 다시 이제 아래쪽 빈 공간으로 내려온 상태인 거고 다시 이제 다음 대응 구간 요거를 생각해 볼 때가 됐어. 그래서 나는 이번에 0.786 구간에서 대응을 잘 했고 1라인이랑은 가격도 거의 비슷하고 그래서 쌍바닥 패스하고 그 아래 구간을 대비하는 걸로 방향을 잡아볼까 해. 나는 아까 앞서도 말했듯이 1.272, 1.414 요 구간을 생각을 해보고 있는 건데 만약에 피치포크 상에 그 빨간 채널 잘 쓴다 라고 하면은 나한테는 기회를 안 주고 그냥 가는 그런 모습이 그려질 수 있겠지. 뭐? 그냥 나도 괜찮아. 그럼 댓글 보러 갈게. 신마님 댓글 우리 쓰고 있는 게 피보나치 되돌림이잖아. 요거는 피보나치 확장이랑은 어떻게 다르지? 그리고 만약에 말이야 불지는 내 대응 구간을 지났어 라고 말한 것처럼 쏙술도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게 혹시 피보나치의 맹점이 아닐까? 그냥 궁금해지네. 이렇게 보니까 우와 읽어보니까 심바가 많이 불안한가 봐. 근데 심바 사실 물론 벗어날 수 있어. 피보나치고 피치포크고 얘네는 그냥 전략일 뿐인 거지 요 안에서 움직일 거야 요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전략을 벗어나는 움직임도 보여줄 수는 있어. 근데 쉽지 않을걸. 왜냐면 굉장히 보수적인 라인들 내가 잡아놓은 거여가지고 요 구간을 벗어나는 움직임을 보여준다라는 거는 굉장히 쉽지 않을 거야.
그리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SOXL, 불즈 역시 나스닥 지수를 메인으로 두고 나스닥 지수 상에서 대응해야 될 때 요때 이제 함께 대응해주면 돼. 그냥 지금은 사실 차트를 막 다 따로 두고 분석을 하는 것보다 그냥 나스닥 차트를 메인에다 두고 얘를 분석해서 얘 대응해야 되네? 그럼 그 타이밍 맞춰서 함께 대응하는 게 제일 적절한 전략인 것 같거든. 그리고 내가 불즈를 대응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시간을 두고 나는 좀 지켜볼 거야 라고 얘기한 거는 대응 구간 벗어났으니까 나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손 놓고 그냥 볼 거야 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그냥 지금은 요 시점에서 나는 좀 더 다른 종목 예를 들면 좀 회복력이 좋은 뭐 TQQQ라든지 뭐 요런 애들한테 집중을 하고 싶어가지고 좀 불즈한테 또 시간도 필요하고 그래가지고 겸사겸사 불즈는 좀 지켜봐야지 하고 그냥 대응을 안 하고 두고 보는 거고 만약에 나스닥마저도 피보나치 요 대응 영역을 다 벗어나 버린다. 그러면 나스닥 선물상 1.786 라인인 11,114 요거를 이제 벗어나 버릴 텐데 그때는 나도 어린이야. 그렇게 그 정도의 폭락이 나온다 하면은 그때는 나도 친구들처럼 같이 불안해하면서 이러고 있지 않을까? 근데 아직까진 괜찮아. 아직 내 대응 구간 2칸이나 더 남았는데? 그치? 그리고 영님! 영님 도아씨한테 배운 거랑 내 기준을 섞어서 보고 있는데 내가 보는 기준이 3가지다 하면 하나는 왔는데 2개는 아직 헷갈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제 와보니 잘한 거였네요. 이번 하락장이 앞으로 제 기준을 세우는데 엄청 중요한 공부가 될 것 같아서 벌써 기대돼요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영님 같은 요런 자세로 다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냥 요 하락 그리고 영님은 이 하락장 이제 끝나고 나면은 엄청나게 레벨업 많이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되면 이제 기준이나 전략들 같이 공유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런 생각이 들어. 진짜 하락할 때 이런 하락장에서는 마음고생도 많이 하니까 그런 만큼 배울 기회도 많은 것 같아. 아 나는 현금 비중이 얼마 정도는 있어야 마음이 편하구나 라든지 아니면 아 이런 전략이 유효했구나 라든지 그런 식으로 내 기준 내 전략을 좀 탄탄하게 다져가는데 좋은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레프리님 엄청난 하락장이 많네요. 무섭긴 해도 그래도 시드 비중이 좀 높아서 다행이에요. 미리 대응점을 준비한다고는 하나 그래도 떨리네요. 더 떨어지진 않을까? 아직 덜 샀는데 떠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요. 위로든 아래로든 둘 다 불안하면 어떡해 레프리. 어디로 가도 괜찮은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이런 전략을 짜는 건데. 앞으로의 대응에 대한 나의 의견은 앞에서 다 얘기를 한 것 같고 참고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자주 이야기하는 얘기긴 한데 아쉬운 마음이 정답일 수 있다. 알겠지? 피자스맙스사님 레버리지 장기 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나는 레버리지 장기 투자 거치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야. 레버리지를 하는 만큼 리스크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피치포크가 됐든 피보나치가 됐든 어떤 전략을 써가지고 스윙을 하는 식으로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대신에 올매도는 하지 않아. 왜냐하면 포지션을 완전 다 빼버리면 다시 잡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늘 장에다가는 발 담가놓고 또 이제 운용하는 물량으로는 스윙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 그리고 다음에 TM프님 나 예적금 빼고 저금통 영혼까지 탈탈 털어서 예수금을 마련했어. 오 잘했어. 물타기보단 세계자로 쏙쓸만 매수점을 잡을 계획이야. 이번엔 바닥 잘 잡아서 본계좌 구출해보자고요 라고 얘기해줬고 그러면은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SOX의 얘 차트를 분석하는 것보다는 나스닥 지수 요거를 분석해가지고 얘를 대응할 때 같은 시점에 이제 쏙스를 대응해주면 될 것 같아. 늘 분할 매수하고 그리고 아무 데서나 사지 말고 알지? 화이팅! 그리고 두 분이 같이 물어봐 주셨어. 암소군님께서도 SOXL이나 빵플러스 중에 하나를 정리하고 여유가 된다면 배당 ETF나 다른 종목을 추가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해 주셨고 그리고 진도리님도 급 생각나는데 현금 말고 배당주로 들고 있다가 매수 타이밍에 배당주를 매도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매수하는 환승하는 전략은 어떨까 싶은데 요런 배당주들 같은 것들 어때? 라고 물어봤는데 요거 전에 내가 한번 봤었거든. 그때 너무 고점이어가지고 아무리 현금성으로 들고 갈 주식 있다라고 해도 웬만큼 떨어졌을 때 그때 잡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기회가 이렇게 떨어졌어. 지금 보고 있는 거는 JPI고 JP모건에서 이제 배당 주는 그런 ETF
지금 피보나치 예전에 그렸던 거여가지고 다시 지금 수정을 해서 보고 있는데 요거 장대음봉 쭉쭉 너무 내려오고 있어가지고 더 내려올 것 같은데 0.618이 59.45달러, 0.786 라인이 58.59달러 이 정도 나오거든.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래도 우리 늘 대응하는 구간인 0.618에서 0.786 요 구간에서 좀 들어가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버크셔 웨이에서 하는 요거 B 구간인 거고, 그리고 버크셔 얘 같은 경우에도 내가 피보나치 예전에 그려놨던 거여가지고 지금 걸로 다시 그렸거든. 그래서 그려보니까 지금 0.618이랑 0.786 라인 요 구간 안에 들어왔어. 334.86달러에서 327.46달러 요 구간이 이제 대응할 만한 구간이다 라고 보여지는데, 프리장가 332.49달러니까 여기서부터 처음 진입하기는 괜찮은 자리인 것 같고, 늘 분할 매수하기 위해서 요 아래 구간도 염두에 두고 구매를 하자. 알겠지? SCHD까지 보면은 얘는 피보나치 그려서 보니까는 오늘 프리장가 거의 0.618 라인 여기 가까이서 시작을 하고 있네. 프리장가 77.46달러인 거고 0.618 라인은 77.27달러에서 0.786 라인은 76.25달러 요 정도 구간 될 것 같아. 진짜 현금성 자산 요거 조금 매수해가지고 이제 이후에 매도해서 저점에서 다시 잡는 요런 전략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배당주들도 0.618에서 0.786 라인 요 구간 들어오면 그때 한번 대응해가지고 들어가 보는 거 좋을 것 같아. 이 기회를 주네 얘가. 그치? 그래서 현금성 자산이든 간에 배당주든 간에 무슨 종목이 되었든 간에 너무 고점에서 사지 말고 이렇게 피보나치 그려보고 웬만큼 저점에서 들어왔을 때 그렇게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그치? 이거 보니까 더 그런 생각 들지 않아? 내 생각은 변하지 않았다. 피보나치 전략 잘 세워가지고 뭐든 구매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이클 샌델님, 오늘 폭락했는데 종가에 500만원 매수하려다가 참았네요. 장초에 50만원 매수하고 물렸어요. 다음 주에 폭락한다고 하면 아마 어닝 쇼크 때문일 건데 다음 주까지 보고 들어가는 게 현명하겠죠? 라고 물어보셨는데, 나는 사실 영상 이때까지 본 사람이면 알겠지만 뉴스 시황 같은 거 거의 얘기를 안 해. 여기에 주목하지 않고 그냥 차트만 분석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역시도 이제 반등 가능한 지점들이 뭐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고, 요게 이제 온다라고 하면은 대응 적절히 하고, 그리고 올라가준다 하면 팔고, 그냥 그럴 계획이야. 그리고 KYH님, 어제 대응구가 온 것 같아서 확 사버렸는데 마이너스 9% 됐어요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얼마나 확 썼는지가 관건인데 당연히 대응 구간에서 대응한 건 잘했는데 그 다음 대응 구간에 올 수도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고 비중 조절 잘 했을 거라고 믿어. 알았지? 그리고 월요일 상황 보면서 추가 매수할 생각이고, 다른 댓글분 말씀처럼 28일까지 들고 가보려는데 제 시나리오가 적정한 대응일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아마 이제 뉴스 따라가지고 또 대응을 해보신다라는 계획인 것 같은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나는 뉴스로는 대응할 수 없다. 차트를 보고 전략대로 대응할 뿐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싶어. 그럼 오늘의 결론, 나는 떨어지는 건 걱정 안 해. 어디서 살지만 고민해. 이 얘기를 해봤고, 장이 많이 떨어지면서 불안해하는 친구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서 전략을 짜는 게 더 큰 경험치랑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 그럼 오늘 여기까지.